안녕하세요. 6월의 날씨가 한여름인 7, 8월 뛰어넘는 더운 날입니다. 제가 해군사관 생도 시절 6월이면 어김없이 6.25 전쟁을 상기하는 목적으로 천자봉 구보를 했는데요. 그때 땀으로 샤워했던 기분을 오늘도 느끼게 하는군요. 아직 매면은 안 왔지만 여름이 벌써 와 있네요. 우리 진해는 더운 여름에 관계없이 우리 해군과 함께 함으로 항상 살아있는 군항도시입니다. 그래서 해군의 요람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는 군항이다에 진해가 좋아서 진해만을 연구하는 손영섭입니다. 오늘 진해는 군항이다 2회 방송으로 일본이 계획적으로 건설한 진해 군항은 주로 무엇을 건설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진해는 군항이다 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일본은 1900년을 전후해서 우리 조선, 즉 대한제국, 그리고 만주, 중국 등의 식민지에서 자기들의 효율적인 식민지 경영과 자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전개했었는데요. 우리 진해도 그중 한 곳이었지요. 그래서 일본이 진해 군항을 건설하면서 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군부대 배후지인 진해 군항 시가지를 건설하였답니다. 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 내용인데요. 먼저 군항 부두를 만들고 부대로서는 진해 방비대와 여항사령부, 그리고 그 예하부대들, 해군 항공대, 제51 해군 항공창, 해군 지원병 훈련소, 육군 진해만 요새 사령부 등을 건설했죠. 먼저 진해 방비대 사령부 건설 내용입니다. 현재 해군 군수사령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방비대는 일본의 진수부나 요항부에 소속이 되어서 진해 지역과 조선의 해상 방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많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지요. 이 해군 방비대는 일본이 러시아와 군항 혁도 경쟁을 염두에 두고 1904년 1월 12일 거제도 송진포에 최초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5일에 진해 방비대로 개칭을 하였죠. 그리고 1912년 4월 18일 지금의 현동에 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했답니다. 이 진해 방비대 사령부는 붉은 벽돌을 사용한 3층 규모 조적조 건물입니다. 현재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일제 초기에 지은 르네상스식 건물이라는 점에서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일본 해군의 침략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군사시설로도 귀중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여항사령부입니다. 현재 진해기지 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본은 1911년 1월 1일 진해를 일본 제5군구 군항으로 확정을 하고 1914년에 진해에 진수부를 설치한다고 공포를 했지만 러일 전쟁 시에 국가 예산의 40%를 국방 예산으로 투입하는 그런 결과로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하여 1916년 3월 17일 진수부를 요항부로 변경하여 설치하게 되었지요. 이 요항사령부는 조선의 전 해안과 대한해 지역에 대한 방위와 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답니다. 이 요항사령부는 1912년 11월 착공해서 14년 3월 준공을 한 르네상스식 붉은 벽돌조 3층 건물이고
출입구는 사각형의 포치, 상부는 아치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건물 역시 일본 해군의 침략 과정을 보여주는 군사시설로서 귀중한 자료입니다. 여황사령관은 지체계상, 형식상으로는 일본 천황에 직접 예속이 되어서 있었고 해군 대신, 즉 지금의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장급이 보직이 되었지요. 그 참모로는 항무부장, 군수부장, 공작부장, 격리부장, 건축부장, 병원장 등이 각 부대 건물들을 가지면서 보좌를 하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진해 일본 해군 항공대 설치입니다. 일본은 1936년 현재의 해군사관학교 자리에 해군 항공대를 설치했습니다. 진해 해군 항공대는 수상기지로서 활주로 대신에 현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앞에 있는 경사면을 활주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찰용 수상기가 배정되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때까지 이 대한해협과 남해안 일대의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였답니다. 수상기는 수상 정찰기 6대, 관측기 5대, 수상 전투기 4대, 연습 항공정 1대가 있었지요. 지금도 우리 해군사관학교에 가면은 경납고로 쓰던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51 해군 항공창 설치입니다. 일본은 1942년 8월 달에 지금의 덕산과 풍어동 일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곳은 최초의 일본 해군 항공대 설치 장소였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기습과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항공기 제조 및 수리가 목적이었으나 항공기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 항공기 조립 생산, 수리를 주로 하였습니다. 지금 덕산에 우리 해군 62전대와 육군 헬기 정비창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2차 대전 막바지에는 항공기 수리 공원들도 1기수에 약 600여 명씩 양성하기도 했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해군 지원병 훈련소 설치입니다. 일본 해군은 1943년 5월에 해군 특별지원병제를 신설해서 현재 해군교육사령부 기술병과학교 위치에 훈련소를 설치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인 삼정문 주변이죠. 대상은 만 16세부터 21세까지로 수병, 정비병, 기관병, 공작병, 위생병, 주계병 등이 있었고요. 주계병은 요즘 보급병입니다. 그리고 군악병, 비행병 등이었고 계속 병종을 늘리면서 1기수에 약 1000명을 모집해서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44년 5월에는요, 훈련소를 해병단으로 개칭하고 징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본 육군 진해만 요새 사령부입니다. 현재 진해 첨단 산업연구단지 자리입니다. 육군대학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최근엔 우리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1904년 2월 6일 일본 해군이 진해만을 점령하고 2월 10일 대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는 동안에 일본 육군은 1904년 또 12월에 러시아 함대가 지날 때 포격을 할 목적으로 지금 대통령 별장에 있는 저도와 가덕도 외양포에 육군 포병부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포대진지를 구축을 완료하죠. 그리고 1905년 5월 7일에는 이 두 군데의 포대들을 가덕도 외양포에 집결시켜서 일본 육군 진해만 요새 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최초 부대장은 일본 육군 중령이었죠. 그리고 1909년 8월에 마산포로 이전하였고 1913년 4월 진해청사를 지어서 이전하여 일제강점기 기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4년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부대 배후지인 진해군항 시가지 건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 시가지 형성 과정과 진해 시가지 형성 내용, 그리고 공공시설,
산업시설 및 서비스업 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해 시가지 형성 과정입니다. 진해 군부대 배후지인 시가지는 야마타 우시다로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진해 시가지는 모두 12만 평이었고요. 중평 한들이라는 농지에 이 시가지가 건설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던 9개 부락과 동부지구 2개 부락의 한국인 총 11개 부락 396호 2000여 명을 경화동으로 강제 이주시켰지요. 이 11개 부락은요, 현동리, 도만리, 도천리, 여명리, 중평리, 자천리, 속천리, 신자천리, 안곡리, 동부지구의 하구 중동입니다. 강제로 이주된 이 경화동은 약 45평 규모의 집들로서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진해 시가지는요, 1기, 2기 공사 기간을 나누어서 건설했는데요. 1기는 1910년부터 10년간 주로 시가지와 도로, 수로, 잔교와 주요 건축물들을 건설을 했습니다. 2기는 1921년부터 10년간 진해역과 창원 성주사간 철도 착공, 장복터널 공사, 상선학교 건립, 지금의 탑산의 일본해 해전기념탑 등을 건립하였지요. 예. 진해 시가지 형성 내용입니다. 시가지 지역에는 택지는 시가지와 제한 거주 지역으로 구분해서 가옥 양식도 엄격히 규제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는요, 1등 도로, 2등 도로, 3등 도로로 구분하여 건설했는데요. 1등 도로는 20간, 즉 36m입니다. 2등 도로는 15간, 즉 27m이고요. 3등 도로는 10간, 즉 18m로 건설했습니다. 1등 도로에 면한 건축 규제는요, 콘크리트, 토조, 석조 또는 연화조로만 된 건물이어야 됐고요. 2, 3층으로 하되 4층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빗물 오수의 배수구 구경은 18cm 이상이어야 되고, 초년은 배수구보다 앞으로 나와야 하고, 연립주택 간 각 건물 간엔 통로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공장은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변소는 도로나 통로에 인접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등 도로, 3등 도로도 이에 준한 건축 규제가 따로 있었지요. 예. 진해 시가지 중 특이점은 로타리가 3개 있다는 것이죠. 북은 로타리, 중은 로타리, 남은 로타리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북십, 중십, 남십으로 불렸는데요. 이 십자는 일본어로 쩌지, 즉 내거리, 큰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은 로타리가 일본 우길기를 모방했다고 일본 논란이 있는데요. 그 당시 세계적 건축 양식의 틀을 모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건축 내용입니다. 진해 우편국은요, 1912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 매월 우편은 14만 5천 통, 전보 발신량은 5,400통, 전화 통화량은 약 2,200여 통이었다고 합니다. 진해 경찰서는 현 중원 로타리 분수대에 1913년 1월에 준공했고요. 덕산동의 덕산의류공동판매소는 1910년 3월, 행암 세관지서는 1912년 1월, 행암만에 있는 진해수산시장은 1912년 4월, 진해 심상고등소학교는 현 도천초교인데요. 1913년 10월에 준공하였지요. 그리고 마천수원지는 지금의 웅동수원지인데요. 1914년 3월에 준공했는데 최고 저수 용량은 75만 톤이었습니다. 의료시설은 해군병원과 사립병원 3곳이 있었고요. 소방시설은 경찰 직속으로 의용소방대가 있었습니다. 대중오락시설은 당구장, 활터, 기원, 사격장 등이 있었고, 극장은요, 구해양극장 목조 건물 2층 자리에 연극은 진해자,
영화는 묘락자로 불리고 있었지요. 그 당시 산업시설 및 서비스업과 주민생활을 살펴보면요, 진해 군항 건설과 더불어서 생겨난 최초의 제조업은요, 벽돌공장이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덕구와 동성 연화 공장이었는데 연간 820만 개와 350만 개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세 곳의 그 로타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중원 로타리 주변에는 노점과 유사한 찻집이 20-30개 정도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떡, 과자, 초밥, 계란, 우유, 찐 생선 등을 팔았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진해 여자 쪽으로 퇴거당하고 6개소만 유지가 되었는데요. 함석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함석집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세 곳 로타리 주변에 야간에는 찬란한 불빛을 밝히는 야시장이 열리기도 했답니다. 남원 로타리 주변에는 일용 자파나 담배 등을 팔았고요. 중원 로타리 주변에는 어류나 토기, 분재 등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북원 로타리에는 그 고개나 마술 등으로 흥행을 돋구었고 취미로 하는 예능도 하고 음식도 팔면서 북을 치고 호객도 하는 흥미스러운 곳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가 시작점인 1912년 당시에 진해 경찰서가 호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그 당시 진해 인구는 6,935명이었고요. 지금은 10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해는 군항이다에서 일본은 효율적인 식민지 운영과 자국 이익을 위해서 진해 군항을 건설하였는데요. 군부대와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군부대에 배워진 진해 군항 시가지도 건설하였습니다. 군부대와 군사시설은 군항부대를 만들고 부대로서는 진해 방비대 요양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들, 그리고 해군 항공대 제51 해군 항공창, 해군 지원병 훈련소, 육군 진해만 요새사령부, 이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네요. 군부대 배워진 진해군항 시가지 건설 내용은 진해 시가지 형성 과정과 시가지 내용, 그리고 공공시설 건설 내용과 산업시설 및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3회 방송은요, 일본이 군항 건설지로 진해만을 확보한 경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방송되는 마을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해는 군항이다의 손영섭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사가 살아 숨지는 행복한 도시 진해에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진해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보세요. 감사합니다.